라이터 불꽃이 켜집니다. 바닥에 기름이 흥건히 고여있고 의자에 묶인 오장미는 눈을 크게 뜬 채 그 불꽃을 응시합니다. 최화영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쌍칼처럼 너도 사고로 죽는 거야.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오늘 오장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회차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번 회차의 발화점은 바로 단 한 줄의 속보기사입니다. 드림호텔 본부장 강준호, 마서린과 비밀 결혼 추진. 이 기사가 터지자마자 세상이 뒤집힙니다. 기자들이 드림호텔로 몰려들고 SNS는 들끓고 여론은 순식간에 오장미라는 인물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드라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경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장미는 현재 마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과거에 어떤 이유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서린입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드림호텔의 본부장으로 겉으로는 드림그룹이라는 거대한 재벌가의 일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회장인 마대창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오장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최화영은요? 이 드라마 전체를 움직이는 배후입니다. 모든 음모의 설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강준호와 마서린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오장미의 과거를 조작하고 공개해왔습니다. 수면제 사건이라는 과거 전력을 이용해 오장미가 마치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만들어온 것도 바로 최화영이 주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터진 시점에 최화영은 TV 화면을 보면서 웃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장미. 이 대사가 얼마나 소름 돋는지 아세요? 이 시점에서 최화영은 이미 다음 수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기사 하나로 오장미를 흔드는 게 끝이 아니에요. 최화영의 목표는 오장미를 아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거든요. 그 계획이 오늘 회차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오장미는 기사를 보자마자 컵을 집어 던집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손이 떨리고 눈이 흔들립니다. 오장미 입장에서 이 기사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마서린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자신의 이중적 삶이 한순간에 대중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 공포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사가 터진 직후 최화영은 즉시 이강혁을 부릅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의 오른팔이자 실행자입니다. 최화영이 그림을 그리면 이강혁이 그 그림을 실제 세계에 구현해내는 역할이에요. 최화영은 냉정하게 지시합니다. 오장미 과거 전부 풀어. 수면제 사건 말고도 만들어서라도 터뜨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서라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흑역사를 들추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즉, 최화영은 오장미를 향한 공격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파괴를 목적으로 한다는 걸 이미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이 대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지시나요? 최화영이 명령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건 이강혁이 최화영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부하가 아니에요. 이강혁은 최화영의 의도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앞서 행동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화영 이상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강혁이 이 회차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오늘 회차의 진짜 반전 포인트인데 그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사가 터진 직후 오장미는 강준호를 따라가며 묻습니다. 왜 이런 기사까지 냈어요? 강준호는 잠시 멈추더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숨을 필요 없잖아요. 저 진짜 마서린 씨랑 결혼할 겁니다. 오장미는 그 순간 굳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강준호는 지금까지 이 드라마 전체에서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회장인 마대창이 반대하고 최화영이 음모를 꾸미고 언론이 들끓는 상황 속에서 강준호는 늘 방어적인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강준호가 공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제 숨을 필요 없다는 말은 단순한 결혼 선언이 아니에요. 그동안 마서린이라는 이름 아래 오장미를 숨겨왔던 것,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
최화영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해왔던 것 뒤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강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속보가 터집니다. 마서린, 과거 병원 기록 공개. 수면제 중독 치료 사실 확인. 오장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지고 질문이 쏟아집니다. 결혼 노린 거 맞습니까?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강준호가 막아서지만 이미 여론은 뒤집힌 상태입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적으로 매우 영리하게 설계된 시퀀스입니다. 강준호가 진심을 고백하는 순간과 오장미의 과거가 폭로되는 순간을 거의 동시에 배치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구조예요. 우리는 강준호의 진심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무너지는 순간도 바로 이어서 봤습니다. 최화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확신에 찬 미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강혁이 들어옵니다. 쌍칼 노철봉 죽기 전에 남긴 물건이 있습니다. 최화영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라고? 이강혁이 USB를 내밉니다. 경찰이 확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최화영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영상 속 쌍칼 노철봉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최화영이 시킨 거라고 밝혀줘. 최화영의 손이 떨립니다. 당장 없애. 그러나 이강혁이 말합니다. 이미 하나는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번 회차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긴장의 축입니다. 최화영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모든 증거를 지워왔습니다. 쌍칼 노철봉의 죽음도 사고사처럼 위장했고 오복길 사고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노철봉이 유언처럼 남긴 영상이 존재하고 그 USB가 이미 하나는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화영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면이 전환됩니다. 강백호의 집. 택배 하나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주소도 이름도 없어요. 강백호가 열어보자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있습니다. 쪽지에는 딱 한 줄이 쓰여 있습니다. 쌍칼이 남긴 진짜 증거. 강백호의 눈이 커집니다. 그의 어머니 한영자, 그리고 아버지 강남봉도 함께 놀랍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 속 쌍칼 노철봉의 목소리. 최 대표가 오복길 사고도 나한테 시켰다. 강남봉의 충격. 이게 진짜라고? 강백호의 분노. 이제 끝입니다. 최화영. 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강남봉의 반응입니다. 강남봉은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과 함께 이 드라마에서 어른 세대의 중심축입니다. 최화영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건 이번 회차에서 처음이에요. 쌍칼의 제보를 받으면서 비로소 최화영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강남봉이 최화영의 등을 돌리는 순간 최화영의 입지는 회사 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테니까요. 강백호가 분노에 차서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강백호가 받습니다. 여자 목소리. 그 영상 공개하면 오장미 죽어요. 강백호가 굳습니다. 누구야? 이미 장미 씨 납치했으니까. 전화가 끊깁니다. 강백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이번 회차의 또 다른 반전 포인트입니다. 강백호는 USB를 통해 최화영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쥔 상태입니다. 공개하는 순간 최화영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쓰는 대가로 오장미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증거 공개 vs 오장미의 안전. 강백호는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 던져집니다. 장면이 다시 전환됩니다. 오장미는 강준호의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차량이 막아섭니다. 문이 열리고 괴한들이 오장미를 끌어냅니다. 강준호는 놀라서 뛰어나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장미는 입이 막힌 채 끌려갑니다. 강준호의 절규. 장미씨. 이 외침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장면은 이번 회차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강렬한 포인트입니다. 강준호는 방금 막 이제 숨을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서린이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진심으로 결혼하겠다고 고백한 직후였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오장미가 납치됩니다. 드라마적으로 이 타이밍은 정말 잔인합니다. 강준호의 진심이 절정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장미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시청자는 강준호의 사랑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사랑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강준호는 충격에 빠지면서 한 가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채화영이 한 일인 것 같다고. 어두운 창고. 의자에 묶인 오장미. 불이 켜집니다. 채화영이 등장합니다. 이제 끝내자 오장미. 오장미는 굴하지 않습니다. 노려보면서 말합니다. 당신 끝났어. 증거백호가 갖고 있어. 채화영이 웃습니다. 그래서 널 먼저 처리하려는 거야. 그리고 채화영이 말합니다. 쌍칼처럼 너도 사고로 죽는 거야. 채화영의 손짓. 기름통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라이터가 켜집니다. 오장미의 눈이 커집니다. 이 장면은 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첫째, 채화영의 심리 상태입니다. 채화영은 지금 극도로 몰린 상황입니다. USB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생겼고 강백호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긴박함이 채화영을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고 갑니다. 이전의 채화영이라면 이렇게 직접 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강혁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채화영이 직접 창고에 나타났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절박함이 실수를 부릅니다. 채화영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둘째, 오장미의 태도입니다. 묶인 채로 라이터 불꽃을 눈앞에 두고도 오장미는 정보를 흘립니다. 증거백호가 갖고 있어라는 말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채화영에게 나를 죽이면 손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건 매우 냉철한 계산입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오장미는 생존을 위한 논리를 만들고 있어요. 오장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점점 더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반전 포인트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강혁은 채화영의 오른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강혁의 행동 중에 매우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혁은 쌍칼이 남긴 USB를 경찰이 확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채화영을 위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선수 친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 그 USB는 강백호의 집으로 배달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강혁이 채화영에게 USB를 전달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동시에 복사본이나 또 다른 경로로 강백호에게 증거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이강혁은 지금 채화영과 강백호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강혁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실행자로서 수많은 더러운 일을 해왔습니다. 오장미의 과거를 조작하고 각종 공작에 가담했죠. 하지만 쌍칼의 죽음, 그 죽기 직전에 남긴 목소리를 듣고 흔들렸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에 가담했다는 자각이 그를 변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자기 보호입니다. 채화영이 몰락하면 이강혁도 함께 몰락합니다. 그런데 채화영이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면 이강혁 입장에서는 미리 내부 제보자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게 생존에 유리합니다. 채화영을 직접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슬쩍 증거를 흘려 채화영이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더 복잡한 계산입니다. 이강혁이 사실은 처음부터 채화영의 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드라마 초반부터 이강혁의 행동 방식을 보면 채화영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항상 이미 준비했다는 식으로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단순한 충성이라기엔 너무 능동적이에요. 혹시 이강혁에게 또 다른 배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은 이후 회차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염산월입니다. 염산월은 코인 투자 실패로 몰락한 인물이에요. 처음 등장할 때는 단순히 드라마 주변부의 캐릭터처럼 보였습니다. 강준호와 마서린의 결혼 기사, 드림그룹의 상황을 멀리서 관망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회차에서 염산월은 최화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대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최화영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염산월이 최화영의 방식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관망자가 이 정도 수준으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최화영과 어떤 식으로든 접점이 있거나 과거에 최화영에게 당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최화영의 내부 사정을 아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염산월이 앞으로 판을 뒤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점입니다. 코인 투자 실패로 몰락했다는 설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그 실패의 원인이 최화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화영이 드림그룹을 장악하면서 누군가를 희생시켰고 염산월이 그 피해자 중 하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만약 염산월이 최화영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 강백호 측과 손을 잡는 순간 최화영에게는 두 개의 전선이 열리는 겁니다.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도 이번 회차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마대창은 강준호와 마서린의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이유가 단순히 마서린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마대창이 오장미의 과거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최화영과 어떤 관계인지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이 최화영의 조력자인지 아니면 최화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이 구분이 앞으로 드라마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오늘 회차에서 쌍칼의 제보를 받은 강백호와 강남봉이 최화영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시점에 마대창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회차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봉은 이번에 쌍칼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강남봉이 최화영의 연루 가능성에 충격받는 장면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강남봉이 마대창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순간 마대창의 입장이 변할 수 있어요. 만약 마대창이 최화영이 나도 속였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온다면, 그리고 그 분노가 최화영을 향하는 순간이 온다면 최화영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후원자까지 잃게 됩니다. 이번 회차를 보고 나서 등장인물들의 관계도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장미는 현재 납치된 상태입니다. 최화영의 계획대로라면 이 회차 안에서 사고사로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오장미는 최화영에게 강백호가 USB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흘림으로써 생존 협상의 여지를 만들려 합니다. 강준호는 오장미의 납치를 목격하고 분노와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최화영의 짓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지만 아직 증거가 없어요. 강준호가 강백호와 협력하는 순간이 오면 이 드라마의 판이 급격히 바뀔 겁니다. 강백호는 결정적인 USB를 손에 쥔 상태인데 영상을 공개하면 오장미가 위험하다는 협박 전화를 받은 상황입니다. 공개냐 침묵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최화영은 겉으로는 여전히 강자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강혁의 이중 플레이 가능성, USB 외부 유출 가능성, 강남봉과 마대창의 의심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최화영을 향해 좁혀오고 있어요. 이강혁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예측 불가한 변수가 됩니다. 최화영의 오른팔이면서 동시에 강백호 측에 증거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염산월은 조용히 모든 걸 지켜보면서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히 비중이 커질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뇌피셜 구간이에요.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제가 느낀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예측 1. 마대창이 최화영을 버린다. 마대창은 지금까지 최화영에게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봉이 쌍칼 영상을 마대창에게 전달하면 마대창 입장에서는 최화영이 드림그룹 내부의 인물들을 직접 해친 가능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대창은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들의 논리로 보면 최화영이 쓸모있는 동안은 함께 가는 거고 최화영이 오히려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 바로 손을 끊는 거예요. 쌍칼 영상이 공개되고 최화영의 연루가 입증되는 순간 마대창은 최화영을 버릴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예측 2. 이강혁이 오장미를 구한다. 이강혁이 최화영과 강백호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그 목적은 결국 최화영을 몰락시키는 데 있을 겁니다. 최화영이 오장미를 제거하려는 순간에 이강혁이 개입해서 오장미를 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이강혁이 배신자로 완전히 돌아서는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강혁이 오장미를 구한다고 해서 이강혁이 선한 인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강혁은 그동안 채화영을 위해 수많은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오장미를 구하는 행동 하나로 그 모든 게 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강혁의 결말은 선-악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매우 복잡한 결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장미를 구하고 스스로 자수하거나 혹은 채화영에게 마지막 순간에 역으로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측 3. 염산월이 가진 비밀. 염산월이 코인 투자 실패로 몰락했다는 설정. 이게 그냥 지나가는 배경 정보가 아닐 겁니다. 드라마에서 캐릭터의 몰락 원인은 보통 나중에 복수의 동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염산월의 코인 투자 실패가 채화영이나 드림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면 염산월은 단순한 관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채화영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갖고 이 드라마에 등장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산월이 강백호나 강준호 측과 손을 잡는 순간이 오면 채화영을 향한 포위망이 완성됩니다. 예측 4. 오장미가 직접 채화영을 멈추게 한다. 이 드라마 전반에 걸쳐 오장미는 주로 피해자 포지션에 있었어요. 채화영의 공격을 받고 강준호의 보호를 받고 과거가 폭로되고 납치되고. 하지만 오장미의 본질적인 캐릭터는 그게 아닙니다. 마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논리적으로 생존을 계산하는 인물이에요.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오장미가 직접 채화영을 막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구출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채화영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요. 지금까지 이 드라마는 크게 보면 채화영의 공격과 오장미 측의 방어라는 구도로 움직여왔어요. 채화영이 칼을 휘두르고 오장미 측이 피하거나 막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반격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결정적 USB가 강백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채화영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이 USB가 공개되는 순간 채화영의 모든 서사는 무너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오장미의 안전이 인질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느냐가 다음 회차의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채화영의 태도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채화영은 항상 차갑고 계산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 회차에서 채화영은 직접 창고에 나타나서 오장미를 처리하려 합니다. 이건 채화영이 처음으로 계획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몰린 상황에서 극단적인 수를 선택하는 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화영이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접 손을 쓰는 순간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채화영을 결국 무너뜨리는 결정적 실수가 될 거예요. 한편 강준호의 역할도 이제 변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준호는 사랑을 지키려는 개인으로 움직였는데 오장미가 납치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후에는 분노가 전략으로 바뀔 겁니다. 강준호가 강백호와 손을 잡고 채화영을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지나쳤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디테일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채화영이 USB를 받는 장면에서 보이는 손 떨림입니다. 채화영은 이 드라마 내내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어요. 냉정함이 채화영의 핵심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쌍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채화영의 손이 떨립니다. 이 장면은 단 몇 초밖에 안 되지만 채화영의 내면에서 공포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체 반응 표현입니다. 두 번째, 강백호의 집으로 도착한 택배에 보낸 사람 없음입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USB를 강백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제보자가 이강혁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익명 제보자의 정체가 다음 회차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그 정체에 따라 드라마의 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장미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강준호가 이미 늦었다는 점입니다. 강준호는 순간적으로 반응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히 납치 장면의 긴박감을 위한 연출이 아닙니다. 강준호가 아무리 오장미를 지키려 해도 오장미 주변의 위협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강준호가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채화영을 상대하게 되는 동기가 이 장면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한영자 강백호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USB 영상을 보고 한영자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매우 빠르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가족 갈등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는 설명 그대로예요. 한영자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느냐가 강백호의 최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번째, 채화영이 창고에 나타날 때 불이 켜지는 연출입니다. 어두운 창고에서 불이 켜지는 순간 채화영이 등장합니다. 이 연출은 채화영이 어둠 속의 존재가 아니라 빛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 채화영의 행동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직접 손을 쓰는 채화영. 이제 숨을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회차 MVP를 꼽는다면 주저없이 오장미입니다. 납치당해 묶인 상태에서 바닥에 기름이 쏟아지고 라이터 불꽃이 눈앞에 켜지는 상황에서도 오장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 끝났어. 증거 백호가 갖고 있어. 이 한마디는 생존을 위한 가장 영리한 한 수입니다. 오장미가 공황 상태에 빠져서 울거나 애원했다면 채화영이 원하는 대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장미는 오히려 역으로 채화영에게 나를 죽이면 너도 끝이다는 정보를 줍니다. 이건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작동하는 냉정한 판단력이에요. 오장미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마서린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나약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 내면의 강인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인함이 결국 채화영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차를 보면서 채화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채화영은 이 드라마에서 전형적인 악역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채화영이 강준호와 마서린의 결혼을 막으려는 이유, 그게 단순히 강준호에 대한 집착이나 재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건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채화영이 쌍칼을 시켜 오복길 사고를 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쓰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극단적 행동을 선택하게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채화영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어떤 과거 때문인지가 이 드라마가 채화영을 단순 악역으로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배경이 있든 채화영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드라마적으로 채화영의 몰락이 설득력 있으려면 채화영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채화영도 과거에 누군가에게 이런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는 아니었을까요? 이 부분이 앞으로 드라마가 풀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본질인 강준호와 오장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준호는 오늘 회차에서 이제 숨을 필요 없잖아요. 저 진짜 마서린 씨랑 결혼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가 중요한 건 마서린 씨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강준호는 오장미의 진짜 이름이 오장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서린 씨라고 부른 건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강제로 돌려놓는 게 아니라 오장미가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온 길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준호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장미를 구출하거나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오장미가 살아온 삶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오장미는 납치됩니다. 드라마는 지금 이 두 사람의 사랑에 가장 잔인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어요. 강준호가 오장미를 되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드림그룹 본부장으로서의 위치, 회장의 반대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는 강준호의 모습이 앞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 드라마에서 첫 번째 남자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진짜 이야기를 완성하게 되겠죠. 자, 오늘 회차 정리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켜진 그 창고에서 오장미는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강백호는 USB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장미를 위해 침묵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이강혁, 그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걸까요? 과연 채화영을 멈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회차에서 이 모든 질문의 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건 채화영이 아닙니다. 채화영이 몰렸다는 사실을 아직 채화영 본인이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몰린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게 가장 예측 불가한 순간입니다. 다음 회차,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리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